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공의 극단적인 방역 정책 때문에 미 외교관과 그 가족이 중국 출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은 외교관에게 발열 클리닉 치료를 강요하거나 자녀와 따로 강제 격리할 수 있으니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에 격리될 가능성을 포함해 일반인과 같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집중격리시설에는 수주간 격리되어야 하며 그곳은 개인 행동과 자유는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베이징에서 최근 26세 여성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이 아파트 주민 27명을 대상으로 항문 면봉 핵상 검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피검자가 바지를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불편함과 수모를 느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베이징에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코와 항문, 면봉 검사를 모두 받도록 요청받았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은 더 이상 항문 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은 외교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갑자기 돌고 있는 미국 외교관의 베이징 철수설 도화선이 항문 면봉 사건이라고 합니다. 익명의 소식통 2명은 미 정부가 베이징의 바이러스 침투 통제 조치에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어 월요일 워싱턴에 공식 철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대사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5%에 달하는 직원과 가족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을 떠날 거라고 답했고 대사관 고위층은 코로나19 사태 때 미 외교관 대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일부 대사관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사관의 요청을 승인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43세인 브루나이 연예인 우쭈어는 대만에서 데뷔했지만 지난해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상하이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륙 토크쇼 성월대화에서 그는 두 아이가 중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2022년에 중국에서 공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들과 딸을 호주로 유학 보내려 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번 중국 방문은 휴가와 녹화 외에도 아들과 딸의 학교 선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장차 중국에서 학교에 다니기를 바라며 중국어 실력이 자신을 능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우수해 잘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나를 분명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학생 운동의 지도자 왕단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중국의 학부모들은 백방으로 아이를 외국에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라며 시진핑마저 자신의 딸을 미국에 보낼 정도로 중국의 교육 제도가 어린 학생들의 성장에 극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진핑 스스로가 인정한 사실이며 공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단은 우쭈언이 그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도 호주 대신 자신의 아이를 중국에 보내려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단은 호독불식자라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라고 사람이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삶은 교육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신의 연기 경력을 위해 우쭈언은 주저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용해 중공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사리에 밝으면 고맙다는 말보다 원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시진핑의 세계경제포럼 화상회의 연설에서 전면적인 하향 조정이 됐다며 2022년 국제정세 변화에 중공 당국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의 늑대 전사 방식에 비해 올해의 태도는 많이 수그러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왕허는 26일 시진핑 연설 내용과 중국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어 매체 에포크타임즈에 2022년 중공이 크게 두려워할 8가지 위험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되고 있어 중공의 제로 정책이 실패했다. 중국 내 중공의 정보 봉쇄와 데이터 조작, 극단적인 전염병 제로 정책은 전염병을 되려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둘째, 공급망은 탈중공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종합적인 공급망 검토 및 평가 보고서와 미국 혁신 및
경쟁법 등으로 중공의 과학기술을 차단하고 핵심 공급망 반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표적화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 국가는 공급망의 부분적 분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셋째, 미 유럽 통화정책이 중국 경제를 제압하는 방향으로 전향했다는 점이다. 2022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를 여러 차례 축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도 일반적으로 긴축할 것으로 본다. 중공의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추세여서 자본 유출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넷째, 전략적 광물 자원 분쟁이 많아지고 있으며 중국이 충격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그 핵심 광산을 다시 심사, 평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자원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세계 1위 석탄 수출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동력탄 수입 1위 국가여서 중국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다섯째, 일부 국가의 정세가 급격히 변해 친공 세력이 좌절되고 있다. 지난 1월 중앙아시아의 대국 카자흐스탄에서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내용은 먼저 에너지 가격이었고 그 다음은 민주적 요구로 바뀌었다. 3월 한국 대선, 5월 필리핀 총선거, 4월과 6월에는 프랑스에서 대통령과 총선이 실시된다. 또한 헝가리, 브라질 지도자 선거도 불확실해 중공과의 관계가 복잡해졌다. 여섯째, 일부 개발도상국의 채무 불이행으로 중공의 막대한 투자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2018년 말 중국 대외 순채권이 2조 1,300억 달러, 한화 약 2,566조 원에 이르며 단기 GDP의 15.7%에 해당한다. 중공의 정치적 계산, 부패, 국제규범 미준수 등의 이유로 외국 투자 수익률은 매년 마이너스였다. 일곱째, 중공은 대만카드를 쓰고 있지만 미국이 강하게 반공을 하고 있다. 2022년에도 중공은 대만카드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대만의 안보 공약을 더욱 명확히 했다. 여덟째, 중국 주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다. 2022년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혼돈, 북핵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인도 국경 문제 등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역 이슈가 점차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 주변 정세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 중공이 두려워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8가지 위험 요소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